추수를 끝낸 뒤의 들판. 동네 사람들이 화토불을 지피고 꽹과리 장단에 흐드러지게 녹아든다. 딱히 가르쳐준 이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이도 없다. 그저 어깨의 들썩임에 맞추어 손 한 자락을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넉넉한 춤사위가 된다. 그해 농사를 마치게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하는 우리 농부들의 축제. 산업화의 물결 속에 이러한 춤의 현장을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다. 봄철에 모를 심고 가을철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려오는 우리네 농사일이고, 가을거지 후에 이러한 축제 현장은 오랜 상고시대부터 있어 왔음을 우리는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춤문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담고 있는 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 책의 후한서 편에는 상고시대 우리 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한다. 상용 10월 제천, 주야 음주 가무, 명왈 무천, 우제호의 신이라. 10월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과 가무를 하였는데 이를 무천이라 했다. 춤으로써 하늘에 계신 신을 기리며 부족의 안녕과 풍요를 염원했던 제천의식. 그 제천의식에는 마땅히 주관자가 생겨나게 마련이고 훗날 우리는 그를 무당이라 했다. 무당은 춤과 노래로서 신을 맞이했으니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굿이다. 굿을 연구하는 사람, 사진작가 김수남. 그는 20여 년이 넘도록 고집스럽게 굿판만을 쫓아다니며 굿판에서만 그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굿판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굿판의 규모가 크든 작든 그곳에는 의례껏 굿판을 끌고 나가는 무당이 있게 마련이고, 사진작가 김수남의 관심은 바로 그 무당에게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당의 신들림, 그 신들림에서 오는 신춤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굿판에서 벌어졌던 무당의 춤을 우리 춤의 발원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생생한 굿판의 현장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무녀가 추는 신춤을 만나게 된다. 액이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삼라만상에 끼어 있다고 믿는 모질고 독한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조상 때부터 액이 드는 것을 두려워해왔다. 그리고 미리부터 액땜을 하기 위해 혹은 이미 들어있는 액을 몰아내기 위해 굿은 시작된 것이리라. 이곳 일산시 중앙의 정발산 중턱의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는 미리 액땜을 하여 신도시의 안녕과 무사를 기원하는 굿판이 벌어졌다. 장군이 입었던 장군복을 입고 추는 장군놀이는 굿판에 등장하는 여러 춤들 가운데 하나로 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명을 돋게 하는 예비 동작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신이 오르면 작두에 올라 굿판을 벌이게 된 내력과 목적을 읊는다. 쌍작도 흘려가고 내 땅에 오르는 김새야 해원하게 세려가 하루 세순 10월한 상달에 백성이 편안하시고 내 고향은 신원산. 무당은 그 춤을 통해서 신을 모셔드리고 또 인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신을 기쁘게 해주고 신을 보내는 그런 모든 것을 춤을 통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 무당의 춤을 출 때 보면은 먼저 그 굿터를 깨끗이 정화하는 데에 춤을 사용을 해요. 그때는 주로 발로 춤을 추는데요. 전후 좌우로 방수를 밟으면서 굿땅을 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신을 청하기 위해서는 되게 양팔을 들어서 그 무복을 잡고 춤을 추게 돼서 그 팔로써 그 신을 청해드려요. 그래서 일단 그 신을 청할 때에는
처음에 느리게 시작했다 굉장히 빠른 춤을 추게 되고요. 완전히 빨라졌을 때 신이 몸에 이제 들어왔다, 접신됐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신의 성격에 따라서 흥겨운 춤을 추기도 하고 또는 중춤을 추기도 하고 아니면 점잖은 춤을 추게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끝나면은 신들리지 않은 무당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다양한 또 춤을 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보내는 송신 과정에서 다시 춤으로 신을 보내지요. 굿판에서 무당만이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치고 사물장단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소리는 우리 조상의 핏줄을 타고 면면이 흘러오는 우리 민족의 가락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런 사물장단을 듣고도 그냥 앉아있을 사람은 없고 어깨를 들썩이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어느새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게 된다. 사물놀이가 모두 구색을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흥이 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춤판을 벌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놀이가 벌어지는 곳은 동네의 한복판, 바로 삶의 생생한 현장이고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도 모두 동네 사람들이다. 하나둘 장단에 맞춰 몸을 들썩이면 이내 신명나는 춤판이 시작되고 동네 마당은 신명나는 춤꾼들로 가득하다. 현대에 와서 사물놀이는 동네 마당에서뿐만 아니라 당당히 무대 위에 올려지고 우리는 낯설지 않게 예술로 승화시킨 무대 위의 북사위를 감상한다. 우리 근현대사의 변화를 이곳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소도 없을 것이다. 옛 조선 총독부 청사였으며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현장이었던 현 국립중앙박물관. 지금은 관광객들의 기념 촬영 장소로 또는 문화재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남아 역사의 기억을 무상하게 하지만 그 뒤편 경복궁의 근정전은 우리 춤의 커다란 영역인 궁중무용이 발달해온 역사의 현장이다. 올해로 고위를 맞은 궁중무용의 명인 김천흥옹. 그는 순정황제 40수 잔칫날이 열리던 1923년 겨울 15살의 어린 나이로 이곳 근정전에서 춤을 추었고 그것이 임금 앞에서 춤을 춘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이라고 한다. 그 춤이 대표적인 궁중무용의 하나인 춘행전이다. 이 춤은 대개 여기의 춤으로 그 복식은 화관의 꾀꼬리를 상징하는 앵삼이다. 이 춤이 다른 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화려한 꽃돗자리에서 진퇴하는 동무라는 점.
춘행전의 가장 화려한 사유는 웃는다라는 뜻의 화전태다. 흰 이를 보여 곱게 웃음을 지으는 자태가 이 춤의 백미를 이룬다. 궁중무의 대표적인 춘행전은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무형문화재인 제1호로 지정되었다. 장중한 멋을 자랑하는 궁중무용은 나라의 향연이나 국빈을 위한 연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대부분 왕실의 존엄과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궁중무는 약 50여 종에 달한다. 궁중무용은 수세기에 걸쳐 국가의 제도적 육성을 받으며 왕실을 중심으로 발달해 오다가 이조시대에 이르러 아학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생겨났고 매년 전국의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뽑아 왕실에서 필요한 가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이들을 각각 무동과 여령이라 불렀다. 박하 분장을 하고 임금님 앞에 나아가 춤을 추던 무동과 여령들은 어느덧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이들로 바뀌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 춤의 장중한 멋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장엄하며 화려한 무법과 도구로서 우아한 음악에 맞추어 춤과 이해를 나타낸 궁중무용. 궁중무가 궁궐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그 시절 15살의 무동은 이제 고희를 넘어 그때를 회상한다. 1922년에 14살짜리 그런데 가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지과학부에서 이제 아학생을 뽑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친구가 그 아학부 직원이었었는데 이제 그분의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의자라고 그래서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게 순종 황제 또 황후비께서 앉으시고 그 외에 이제 일반 모두 국척들 일시 종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마 일본 높은 관리들도 앉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춤을 추게 된 것이 내가 이제 춤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시대에는 춤이라는 건 참 일반 사람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 참 판소리계 고수로 유명하신 한성준 씨가 원각사 이후로 그 36년도에 부민관에서 이제 발표회를 첫 발표회 하시고 이제 한성준 씨가 이제 참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 무용가로서 그렇게 각광을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그것이 오늘의 인연으로 해서 뭐 한영숙 씨가 무형문화재 지정 뭐 한 강선영 씨가 지정 그러니까 민속무용의 아주 공로자는 그분이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오늘의 민속무용의 자리가 이렇게 잡힌 거고 이제 궁중무용은 궁중무용대로 그렇게 23년에 시작한 것이. 민속춤을 향유해온 계층은 대개 농민이나 상민, 어민과 같은 서민 대중이었으며 그들의 향유 방식은 가만히 앉아 감상하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해 춤을 추는 것이었다. 이처럼 민속춤은 개인적인 사고보다는 온 결의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창조한 춤이었고 서민들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소멸되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기에 민속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스스로 참여하는 춤인 것이다. 손에서 손으로, 몸에서 몸으로 익혀져 내려오는 민속춤 중에서 학의 자태를 모방한 학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소포자락이 마치 학의 날개인 양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아래 위로 너울거리면서 가볍게 학의 자태를 과시하는 동네 학춤. 이 학춤은 학이 날아들어와 그 맑고 우아한 학의 움직임을 소박한 민속적인 춤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춤이 승려와 선비 그리고 민간에 계승돼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특히 이 춤은 향토색이 짙은 민족의 혼이 담긴 정통무의 정수라고 훗날 사람들은 말한다. 재정이 일치된 부족국가가 무너지고 봉건적인 체제가 형성된 고려시대부터 서민들 사이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무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인이나 광대 같은 예인 집단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서민들 사이에서는 탈춤, 농악 등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절에서는 승무라든지 바라춤, 또 벚꽃춤 등이 예술적인 형식을 갖춰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춤이 주술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오락적이고 여흥을 즐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춤의 중요한 지류 가운데 하나인 민속춤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적대로 보는데 나중에 다 끝나면서 밑에를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래, 밑에 갔어요. 전 거기 출구가 있는지. 올 4월 문예회관 대극장에 민속춤들을 보존해오고 있는 무형문화재 몇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름하여 명무전. 각 지방에 산재되어 전수 관리돼 무형문화재로만 남았던 춤이 우리 춤을 아끼는 일반인들을 위해 무대 위로 올려진 것이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춤과 가락, 장단을 배워 이어받아온 이들이야말로 역사만큼이나 소중한 우리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들일 것이다. 교방 굿거리춤의 기원은 굿에서 따온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겉으로는 동작이 거의 없는 듯하면서도 그 속에 잠겨있는 미묘한 움직임으로 신비스럽고 환상적 무작으로 매우 예술적인 경지를 이룬다. 호남농악에서 대표적인 설장구는 판구 속의 개인놀이의 한 종목인 장구놀이가 발달한 것으로 현대무용 창작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옛 여인들이 주름 잡던 놀이판의 어떤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듯하다. 별로 격식 차리지 않는 치마 저고리가 길지 않은 수건으로 질끈 묶여지며 배실배실 웃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재롱을 부리듯 애교와 익살이 맞물려진 여러 가지 춤사위를 넘나든다. 다양한 춤사위, 뜻밖의 변화, 현란한 재미가 숨어있는 안채봉의 소고노름에는 맛깔스런 여인의 멋이 배어있다. 북춤은 원래 둘의 굿에서 나온 것으로 농악에 섞여 발전해 오다가 다시 독립적인 춤으로 파생됐다. 주요 무형문화재 박병천옹의 북춤의 특징은 다른 지방과 달리
양손에 북채를 들고 가락을 두들기는 데 있다. 장단이 춤이 되고 춤이 장단이 돼 온몸으로 흥을 돋을 때는 남성적인 힘이 물씬 풍긴다. 아무리 탁월한 젊은 무용수의 재기에 찬 자유분방한 춤이라 하더라도 노인네의 춤 한 자락에 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맛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신명을 아는 춤이기 때문이다. 92년 춤회를 보내면서 저희가 우리 춤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춤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도 참 그동안 많으신데요. 우리 춤 그러면은 어떤 것, 어디서부터 기원이 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춤은 다른 데서 왔 것도 아니고 흔히 사람들이 뭐 외국 무용에서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왔느냐, 인도에서 왔느냐, 저 실크로드 자꾸 나온 다음에 붙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역시 우리 땅에서 자생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춤은 일본 무용의 그 기모노를 입으면서 발생했던 춤의 그 동작이라던가 또 인도 무용의 손가락 동작이라던가 중국 무용에 있어서의 그 판도마임 형식의 춤하고는 전혀 달리 그 태평양 지구 속안에서도 또 우리만의 독자적인 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참 자랑스럽죠. 그리고 그걸 뭐 얘기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율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춤이라고 볼 수 있죠. 춤의 해를 맞이해 국내외 평론가들이 자리를 함께한 학술 심포지움. 우리 춤 뿌리 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의 심포지움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춤이 커다란 변화를 겪던 시기인 1920, 30년대 우리 무용계의 모습을 조명했다. 안 되겠다. 내가 배영하는 이 국장에서는 전통 예술을 지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벌이도 1910년 한일 합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소련 유학생들이나 일본인들을 통해 서양의 춤이 소개되는 한편 궁중무용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대화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민속춤 역시 예술춤으로 정리돼 나갔다. 이 전통무용, 신무용이 또 이게 또 함께 여기서 말하는 신무용이란 20세기 초 독일의 무용 사조인 노이에 탄츠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일본인 이시바쿠에 의해 그 사조가 소개됨으로써 서양의 예술무용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게 됐는데 그보다 앞서 배구자라는 한 여성이 처음으로 춤을 무대 위에 올려놓게 된다. 배우자다시피 배정자 한날에 유명한 그 배정자의 조카딸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춤을 접할 수 있던 기회란 공마단이나 마술단의 공연에서였다. 배구자는 서양식의 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익혔던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로 조선의 전통춤과는 다른 간략한 발레 동작들을 가미한 신식춤을 국내에 처음으로 무대 위에 올렸다. 그런 이제 악극, 가문극을 발전시키는 데고 시대가 1920년대 후반입니다. 선배들이 춤으로서 그 신무용, 이제 대개 일반적인 그 생각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부터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쓰이는 의미에서 신무용 시대는 이렇게 시작됐다. 전통 무용과는 다른 그 장작 한국춤 또는 그 한국 무용 계열의 그 장작춤을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것이 석정막 무용 공연이 1926년에 그 서울서 공연이 돼가지고 그 공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숙명 여고의 그 2학년이든가 되는 최승희가 그 일본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계통에 그러니까 창작무용 계통에 하나의 흐름이 생기면서 조태권 씨는 최승희 보단 조금 나이는 우위로 생각하지만은 이 서열로는 석정무용연구소에 최승희 다음으로 가가지고 남자 무용수로는 두 번째로 이제 거기 입문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용 신무용 시대를 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스타라는 용어로 불리운 이가 최승희라고 한다. 최승희는 배구자 조태권과 더불어 1930년대 우리 춤을 근대적 지평으로 인도한 사람이다. 이 당시의 춤들을 훗날 무용인들은 기존의 전통춤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신무용 시대라고 부른다. 신무용기는 우리 춤이 근대화의 길로 접어든 때이며 춤꾼들이 전문 예술가로 대접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 시대를 살다간 인물 중 유독 최승희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그녀가 당시로는 불모지였던 세계 무대로까지 우리 춤을 펼쳐나갔기 때문이다. 35년경에 그 브라셀의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원도 했고, 그때 이제 이 르몬드였던가 그 파리의 그 신문에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봉으로 쳤던 그 빈사백조로 유명한 안나 파브로바라든가 그 스페인 무용으로 세계 최고의 그 스타였던 아르헨티나와 비교해서 르몬드의 평이 나왔어요. 최승희의 그 동양의 아주 신비를 준다는 타이틀의 그런 그 평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은 최승희가 얼마나 정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던가를 알 수 있겠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무용가 최승희. 그녀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서양의 춤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춤과 접목을 시도하면서 한국의 춤을 세계화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서구 문화에 대한 경외감과 국수주의적인 단절이 공존했던 경랑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것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던 전환의 시대에 춤을 추다간 반도의 무희는 전통무용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쌓아가는 한편 그 당시 전국에 산재해 있던 민속춤을 집대성해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민속춤의 태아가 한성준에게 우리 춤의 진수를 사사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대 탁월했던 무용가 최승희의 예술과 삶은 오늘날 베일에 쌓여 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각인된 월북 무용가라는 레테르 때문이다. 최승희는 당시 사회주의 문학인이었던 남편 안막과 결혼해 해방 후 월북하여 북한 무용의 기본을 확립한 동시에 또한 몰락해버린 비운의 여인이기도 했다.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최승희가 무용을 주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65년부터 70년대에 이르는 동안은 하나의 주체 예술이 싹트기 때문에 무용 또한 어떤 그 사회주의 하나의 건설을 위한 어떤 혁명적인 그런 춤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최승희는 여전히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그 북한 무용계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그 최승희한테 그 배웠던 제자들, 이른바 만수대 예술단이라든가 또는 피바다 가극단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새로운 신진 무용가들과 이른바 평양음악 무용대학의 교수들이 주체가 돼서 하나의 이른바 주체적인 무용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최승희는 드디어 그 무대에서 자체를 감추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승희라는 비운의 무용인을 통해 남과 북이 나뉘어 있는 우리 춤의 현실 그리고 분단된 우리 춤의 역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서양춤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감상하는 관람 형식이 도입되면서 우리 춤에도 근대화가 꾀해졌습니다마는 그 이후 계속되는 일제강점 시기며 해방 또 전쟁의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춤 역시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단절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그것은 새로운 춤 환경의 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춤, 특히 전통춤이 끈질긴 자생력으로 복구되고 있는 동안에 춤 문화 속에는 서양의 현대적인 춤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또 이때를 기해서 서양 문화에 총알할 수 있는 고전 발레가 또 정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로 알려진 차이코프스키 작곡의 걸작 백조의 호수가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것은 1957년의 일이다. 이 무렵을 전후로 해 몇몇 발레단이 지금의 명동 자리에 있던 예그린이라는 극장을 중심으로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발레는 낯선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돼 서구 문화의 꽃으로 화려한 발전을 해온 발레.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레는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해 그 역사나 발자취가 외국에 비해 짧다. 그러나 이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발레의 한국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용계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무용제에 초청작품으로 초연된 유니버셜 발레단의 심청.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 미덕인 효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고전 설화로 널리 알려진 심청을 발레로 표현함으로써 동서양의 상이한 문화적 만남을 자연스럽게 시도했다는데 발레 심청은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서구와는 다른 신체 구조나 문화 풍토 속에서 점차 발레의 한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고전 발레를 벗어나 창작 발레의 가능성을 재확인시켜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발레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역사가 짧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작이 언젠가 한다는 것을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1940년대부터 몇 분들이 일본에서 수업을 하고 한국에 오신 분들이 지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상은 4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발레가 발을 디뎌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로는 해방이 되고 또 불행히도 6.25를 맞이해가지고 그 6.25로 말미암아 그 우리나라 발레는 일단 몇 년 동안 단절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초에 그 서울 발레단이라고 한동인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지만은 6.25 동란 때 결과적으로는 납치되시고 그러다가 이 국립발레단이 62년에 처음으로 창단됐습니다. 우리나라 발레계를 이끌고 가는 국립발레단의 무용실을 찾았다. 러시아 발레 이론가가 말했던가 완성된 무용가란 하나의 인공물이며 정밀한 도구이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 자연성과 일상성을 벗어나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완벽한 냉담의 의지라고. 이 연습실에서 우리는 완성된 무용가로 가기 위한 무용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나 엄격한 힘과 엄정한 균형 찾기, 냉혹한 형식미의 탐구가 없이 무대 위에 설 수 없는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를 연습하는 중이었으니 연습에 임하는 열정들은 대단했다. (1895년) 이후 거의 100년 동안 백조의 호수는 관객들과 발레리나의 초응화로 군림해왔다. 세계의 주요 발레리나들은 적어도 한 번은 그의 이력에 백조의 호수를 춤추고 싶어하며 관객들도 그들의 춤을 보고 싶어한다. 이렇듯 백조의 호수는 클래식 발레의 상징이며
그것을 공연하는 무용수의 기량과 예술성을 판가름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발레는 신체의 유리한 동작선과 조형미를 기초로 형성된 매우 형식화된 춤인 까닭에 무용수들의 반복 훈련이 다른 어떤 유형들의 춤보다도 강조된다고 한다.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춤의 미래 또한 부단한 정진과 연마 속에 싹트는 것이고 이 속에 우리 춤의 미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진행이 빨리빨리 되겠죠. 공연을 못한다고 그러면 좀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해주겠다. 커야 되는 거는 자 올려 다시. 그 옛날 춤이 제천의식으로 출발해 서민들의 저작거리나 왕궁, 사찰 등지에서 다양하게 분화 발전되어 오다가 춤이 근대적 의미의 예술로서 대접받게 된 기원은 1926년 경성 봉회당에서의 백오자라는 인물의 공연을 들 수 있다. 춤은 그때부터 실제적인 용도나 서민들의 생활문화로부터 점차 분리돼 춤 자체로만 감상하게 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그 후로 춤이 극장 무대에 들어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지도 이제 고희의 나이를 넘보게 됐다. 무슨 컬러를 이었으면 좋겠어. 그 7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춤은 순수 예술로서 정착하게 된 한편 서구적 관점의 춤 사유와 사고방식들이 흘러들어와 한층 복잡한 춤의 경지로 몰아 한 부류가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로 70여 년 한국 무용계가 놀랄 만큼 발전한 것은 무용 관객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용인들의 고무된 창작 활동을 꼽을 수 있다. 많은 개인과 단체가 급증하는 문화 수요에 맞춰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고 또한 그들이 표현하는 주제의 폭도 넓어졌다. 특히 현대무용은 70년대 무용의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무용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수많은 혼돈, 전통과 현대화의 갈등, 민족 고유의 춤사위와 서양의 춤사위가 뒤섞여 공존하는 오늘 한국 춤의 현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대답 없는 물음이리라. 사람들은 단지 이렇게 말한다. 전통무용과 발레 그리고 현대무용의 구분을 넘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 춤의 저변을 넓혀야 할 때라고.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 세계적일 수도 민족적일 수도 있으며 또한 형식과 춤사유가 서로 넘나드는 속에서
우리 것의 건설을 준비하는 바로 그곳을 지나고 있다고. (1976년 12월) 한국 전통춤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 작업을 목적으로 창단돼 80년대 중엽 한국 무용계의 소극장 운동을 일으키며 창작춤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낸 장무춤터가 장무예술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늘의 축원을 올리며 신명에 졌던 상고시대 춤의 논리와 오늘날 새 출발의 뜻을 기리는 길놀이 춤의 논리는 긴 역사의 거리를 넘어 다를 바가 없다. 그 춤을 보고 있는 이들의 흥겨움 역시 매한 가지다. (30년) 전 마을 공사나 절을 짓는 장소에서 사물장단에 맞추어 풍물굿을 벌이는 건립회들도 이 춤터에 모여들었고 무사태평과 안녕을 비는 고사가 시작됐다. 우리의 전통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안무자의 재창조 과정을 거쳐 현대화하고 대중화시키려는 노력이 근래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흔히 이 춤들을 창작춤이라고 한다. 창작춤의 특징은 전통적인 우리네 춤사위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이를 오늘날의 주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인데 이 춤터의 개장 또한 우리 춤의 어제와 오늘을 잇고자 하는 염원이 깃들어 있다. 춤 그리고 신명. 한국인이 느끼는 신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장단과 춤으로써 보여주는데 신명이란 어떤 현상인가? 우리의 장단에 맞추어 우리의 춤사위가 어울려 그야말로 흐드러지는 신명의 현장. 흔히들 한국의 춤 속에는 어두운 그늘이나 슬픔의 한이 서려 있다고들 한다. 이것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생활상의 고통이나 좌절이 깊이 맺혀진 데서 깃든 생각이리라. 그러나 엄격히 따지자면 한국의 춤은 신명의 춤이다. 살이 끼면 낄수록, 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신명은 거꾸로 고조된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춤의 희열은 극대화된다. 이것이 바로 신명이고 우리 조상들은 그 신명을 몸으로 노래했다. 이제 신명은 무대 위에도 올려졌으니 춤의 가장 순수한 형태 속에서 표현된 기쁨과 아름다움의 예술적인 체험을 전통적인 민속춤의 다양한 사위로 표현한 춤 그리고 신명. 응어리진 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역동적인 힘의 분출인 신명. 춤은 신명을 낳고 춤은 신명을 잉태한다. 그것은 춤의 신들림이 아니겠는가. Видели танцы корейские, и вчера на открытии, сегодня. Какое впечатление вы получили от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 Ну, в эти оба дня мы видели, так сказать, разный характер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в первый день мы видели народный танец. Во второй день это были отдельные фрагменты придворного танца показаны. Но
я бы сказал, одно, что меня как-то всегда привлекает в корейском танце. Это удивительная пластичность танцоров. Удивительная мелодия пластики, я бы сказал, вот так. И это, так сказать, мне кажется,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природы танцевальной народа. 올해로 국립무용단 단장직을 정년 퇴임하는 원로 무용인 송범. 그는 일찍이 무용을 극화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한국의 춤이 현대라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춤의 장작 경향은 우리 민족의 설화나 문학작품에서 모티브를 얻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송범 안무의 도미부인. 도미 설화를 무용 극화한 것인데 올해로 이 작품이 무대에 올려진 지 20여 년. 현대 한국의 춤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전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한국의 춤은 전통춤, 발레, 현대무용 등 어느 것에 기반을 두던 간에 우리 것의 뿌리를 찾아 뜨거운 창작 열기들이 피어오르는 과정에 있다. 이 점에 우리 춤의 현주소를 딱히 정해 말하기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마도 지금은 다양한 영역들이 그리고 과거와 현대가 분주하게 서로를 주고받는 실험의 시대가 아닐까. 옛날에 시공간 하면 참 서울서는 그 제일 좋았던 자리입니다. 해방 전에는 그게 이제 명취자라고 해서 일본 영화 송둥영화사 그 상영 극장이었죠.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극장으로 시공간으로 됐다가 이제 국립장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립장 명칭이 국립장이지 화장실에 가면 그 뭐라 그럽니까 일본 말로 그 다다미죠. 그 분장실에 깔렸는데 비가 와서 새가지고 콩나물이 거기서 이렇게 솟아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뭐 형편은 없었죠.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공연하다가 불이 안 나와 불이 꺼져 그러면 촛불도 기우 공연도 했고 또 노궁이가 안 들어가면 북을 치면서 박자를 맞춰가지고 공연하는 일도 있고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역시 최승희 조태곤 씨의 그 정신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한국 무용을 세계적인 무용을 만들자 하는 노력이 있었잖아요. 역시 젊은 사람 누가 또 내 이 정신세계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못한 일 정말 세계적인 한국 무용이 되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빛이 열리고 움직임이 있었으니 훗날 우리는 그것을 춤이라 했다. 그로부터 억겁의 세월, 춤은 누구나 출 수 있고 춤을 춤으로써 살아있음은 확인된다. 오늘 90이 춤의 해를 맞이하기까지 한국의 춤은 원시적인 제천의식에서 굿판의 무녀에게서 농악대의 사물장단에서 장엄한 궁궐 안에서 손에서 손으로 면면이 민족의 핏줄을 통해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 예술로 승화됐다.
온 누리 춤의 꽃밭으로라는 대주제로 시작된 92 춤의 해는 이제 막을 내리고, 그러나 한국의 춤, 그것은 새로운 출발,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